안녕하세요. 이제 분계 유형 세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비용이 발생한 경우 5가지가 있겠죠. 이 중에서 비용이 발생한 경우와 자산의 감소, 그리고 비용이 발생한 경우와 부채의 증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이 증가하는 경우는 조금 전에 봤죠.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의 감소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차변에 기록된다고 그랬죠. 비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입니다. 비용은 쓴 돈이라고 그랬죠. 상당히 계정 과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비용은 차변이라고 했죠. 쓴 돈입니다. 급여, 직원들에게 월급을 줬습니다. 상여금을 준 겁니다. 복리후생비, 직원들의 복지와 후생을 위해서 쓴 돈입니다. 여비, 교통비, 직원들이 출장 갔을 때 쓴 돈입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 예전에 접대비라고 했던 금액들입니다. 거래처에게 접대를 한 금액입니다. 통신비, 임차료, 수도, 광열비, 수도가 물세죠. 빛이 나는 겁니다. 즉 형광등 같은 것이 빛이 나죠. 즉 전기세입니다. 열입니다. 열이 나는 것은 난방을 하면 열이 나겠죠. 즉 가스나 기름, 이런 것을 우리는 모두 합쳐서 수도, 광열비라고 하는 겁니다. 세금과 공과금,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 즉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겁니다. 공과금은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돈, 수선비, 보험료, 회사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 보험료, 차량 유지비, 회사의 차량을 유지하는 데 쓰는 돈입니다. 즉 기름값, 이런 게 차량 유지비입니다. 운반비, 교육훈련비, 직원들을 교육훈련하는 데 쓰는 비용입니다. 도서인쇄비, 포장비, 소모품비, 수수료 비용, 회사가 외부에서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 지급하는 비용을 우리는 수수료 비용, 지급 수수료와 같은 겁니다. 광고 선전비, 광고 선전하는 데 쓰는 돈입니다. 건물 관리비, 견본비, 잡비. 즉 비용 계정 과목들은 상당히 많은 게 있습니다. 차변에 이런 금액을 쓰고 대변에 어떤 것들을 쓰는 겁니다. 비용의 발생을 받습니다. 차변에 기록하는 거죠. 부채의 증가, 즉 부채의 증가와 부채의 감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가 뭐라고 그랬죠? 부채는 빚이라고 했습니다. 빚이 있다는 얘기는 회사가 무엇을 외상으로 사왔기 때문에 빚이 있는 거죠. 즉 회사가 부채가 증가하려면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상품이나 원재료를 외상으로 구입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분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변에 외상, 매입금 얼마, 어음을 지급했습니다. 지급어음,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부채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외상으로 구입하는 거죠. 외상으로 구입하게 되면 줄 돈이 생기는 겁니다. 즉 대변에 미지급금, 어음을 지급했어도 당연히 미지급금입니다. 돈이 줄 돈이 있다. 즉 회사가 돈을 빌려오면 줄 돈이 있겠죠. 빌려오는 경우입니다. 대변에 차입금, 회사가 이자나 임차료, 급여, 보험료 이런 것들을 줄 돈이 있다. 즉 이런 비용들을 미지급한 경우죠. 분계는 대변에 미지급 비용 얼마, 즉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상품, 제품을 외상으로 사왔다. 대변에 외상, 매입금, 어음을 지급했다. 지급어음,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사왔다. 미지급금, 어음을 지급했다. 그래도 미지급금, 돈을 빌려왔다. 대변의 차입금, 이자, 임차료, 급여, 보험료 등 비용적인 성격이 있는 것들을 미지급했다. 미지급비용. 부채가 감소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는 언제 감소하겠죠? 내가 빚이 감소한다. 즉 빚을 갚게 되면 당연히 빚이 줄어들겠죠. 즉 갚은 겁니다. 갚음, 외상값을 갚음, 빌려온 돈을 갚습니다. 갚음, 비용적인 성격들을 지급함. 이런 경우는 다 부채가 감소하겠죠. 어떻게 분개하겠습니까? 대변의 외상 매입금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없어지겠죠. 차변의 외상 매입금, 지급보험, 이게 없어지겠죠. 토지, 건물에 대한 외상 매입금을 갚았습니다. 당연히 차변의 미지급금, 이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빌려온 돈을 갚았습니다. 차변의 차입금, 이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미지급 비용을 갚았습니다. 차변의 미지급 비용, 대변에 있는 금액들이 없어지는 거죠. 한번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를 정리해 볼까요? 상품이나 원재료를 외상으로 사왔다. 대변의 외상 매입금, 지급보험. 상품이나 원재료의 외상 대금을 갚았다. 차변의 외상 매입금, 지급보험.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외상으로 사왔다. 대변의 미지급금. 토지, 건물 등을 외상으로 사온 돈을 갚았다. 차변의 미지급금. 돈을 빌려왔다. 대변의 차입금. 돈을 빌려온 돈을 다시 갚았다. 차변의 차입금. 비용을 미지급했다.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이 비용들을 지급했다. 차변의 미지급 비용. 이렇게 차변과 대변이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와 부채가 감소하는 경우를 한번 봤습니다. 조금 전에 유형 2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와 부채가 감소하는 경우, 이것을 안 봤습니다. 그거부터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7페이지 7번입니다.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처 외상대금 30만 원과 상계하였다. 상품을 판매했다고 했죠. 즉 대변의 상품 매출액 30만 원입니다. 외상으로 매입한 대금과 상계했다고 그랬죠. 외상 대금이 줄어든 거죠. 차변에 외상으로 매입한 금액 30만 원. 이 금액이 부채가 상계된 거죠. 부채가 감소하고 수익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예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9번, 10번, 11번입니다. 9번입니다. 예제 1번 9번입니다. 영일에 지급해야 할 원재료 외상대금 50만 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전액 면제받았다고 했습니다. 즉 대변에 채무를 면제받은 거죠. 채무 면제 이익입니다. 50만 원이죠. 원재료 외상 대금과 외상 대금을 면제받았다고 그랬죠. 즉 차변에 외상 매입금입니다. 외상 매입금 50만 원과 면제받았다고 그랬으니까 부채가 줄어드는 거죠. 여기 외상 매입금입니다. 10번입니다.
제품을 판매하고 거래처 외상 매입대금 30만 원과 상계하였다. 제품을 판매했다고 했습니다. 수익이 발생한 경우죠. 대변 제품 매출액입니다. 제품 매출액 30만 원입니다. 외상 매입대금과 상계했다고 그랬죠. 차변에 외상 매입금과 상계했습니다. 즉 부채가 줄어드는 거죠. 11번입니다. 제품을 판매하고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비품 구입비 30만 원과 상계하였다. 제품을 판매했으니 수익이 발생한 겁니다. 대변에 제품 매출액이죠. 30만 원입니다. 비품 구입비와 상계했다고 그랬죠. 비품 구입할 때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토지, 건물, 즉 상품이나 원재료가 아니죠. 즉 미지급금입니다. 약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미지급금입니다. 부채가 줄어드는 겁니다. 즉 외상 매입금이 아니란 얘기죠.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이나 원재료를 구입했을 때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10번 이 경우가 그런 경우죠. 이것은 상품, 원재료 이외의 자산이죠. 이것을 상계한 거죠. 11번입니다. 이렇게 수익의 발생과 부채가 감소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제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와 자산이 감소, 부채가 증가한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7페이지입니다. 유형 3. 비용의 발생과 결합되는 거래 요소. 1. 사원 김성진의 급여 500만 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현금 지급하였다고 했습니다. 대변 현금 500. 차변 사원의 급여죠. 급여 500. 2번입니다. 사원 김성진 씨의 결혼 축하금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 지급하였습니다. 대변에 현금 5만 원입니다. 직원의 결혼 축하금이죠. 즉 직원들의 복리 후생을 위해서 쓴 비용입니다. (3번입니다) 결산일까지 미납한 인터넷 사용료 3만 원이 있다. 인터넷 사용료입니다. 인터넷 사용료 3만 원. 대변에 미납했다고 그랬죠? 미지급 비용입니다. 이 인터넷 사용료, 이 비용 중에서 어떤 거에 속하겠습니까? 유사한 게 통신비죠. 이렇게 비용은 여러분께서 개정 과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찾아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모두 다 외우려고 하면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분계를 자주 하다 보면 여러분께서는 당연히 하실 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연습할 때는 여러분께서 비용 개정 과목들을 써놓고 찾아가면서 공부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4번입니다. 결산일까지 미납한 사무실 전기요금 2만 원이 있다. 대변 미지급 비용이죠. 2만 원. 차변 전기세입니다. 여기에서 전기세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기 있죠. 수도 광열비. 이 광자가 빛이 나는 거랬죠. 빛이 나려면 전기세 이거죠. 수도 광열비입니다. 5번입니다. 결산일까지 미납한 영업부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18,000원 있다. 아직 결산일까지 미납한 경우입니다. 대변에 여전히 미지급 비용
18,000원입니다. 차변에 자동차세 18,000원입니다. 이 자동차세 어디에 납부하는 겁니까? 나라에 납부하는 거죠. 여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거 어디에 납부하는 겁니까? 나라에 납부하는 거죠. 세금과 공과입니다. 이렇게 이 경우는 자산이 감소하는 경우죠. 이 경우는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여기 차변에 발생한 비용들은 비용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거죠. 비용이 발생한 경우와 자산이 감소, 부채가 증가, 이 경우를 한번 봤습니다. 비용 계정 과목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일일이 외우는 거 절대 아닙니다. 계정 과목들을 보고 찾아서 쓰면 되는 겁니다. 페이지 60페이지입니다. 예제 2번입니다. 사원 김성진의 결혼 축하금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1번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대변 현금 5만원입니다. 사원의 결혼 축하금이죠. 즉 직원에게 쓴 돈입니다. 4번 사원 결혼 축하금 5만원. 이거와 가장 유사한 계정 과목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원에게 쓴 거죠. 직원에게 쓴 겁니다. 직원의 복리 후생을 위해서 쓴 겁니다. 즉 복리 후생비라고 하는 겁니다. 2번입니다. 거래처 직원 결혼 축하금 10만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대변 현금이 나갔죠. 현금 10만원입니다. 차변 거래처 직원 결혼 축하금 10만원입니다. 어디죠? 거래처입니다. 가장 유사한 게 어떤 거겠습니까? 접대비죠. 기업 업무 추진비입니다. (3번) 결산일까지 미납한 인터넷 사용료 3만원 있다. 미지급한 금액, 비용이 있는 거죠. 미지급 비용입니다. 미납한 인터넷료죠. 뭡니까? 통신비죠. 4번입니다. 결산일까지 미납한 사무실 전기요금 2만원이 있다. 대변입니다. 미지급 비용이죠. 2만원입니다. 전기요금이죠. 차변 전기세 2만원입니다. 가장 유사한 게 뭐죠? 예, 수도 광열비입니다. 5번 결산일까지 미납한 영업부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18,000원이 있다. 미지급 비용이 있습니다. 18,000원. 자동차 세금이죠. 차변 자동차세. 가장 유사한 게 뭡니까? 세금과 공과죠. 6번입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현금 대변에 5만원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고 그랬죠? 보험료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아무 상관없습니다. 찾아서 쓰면 되는 겁니다. 보험료죠.
7번입니다. 업무용 차량의 엔진 오일을 교환하고 대금 3만 원은 BC카드로 결제하였다. BC카드로 결제하였다고 했습니다. 대변에 BC카드 결제 빚이죠? 3만 원입니다. 이것은 뭐라고 하느냐? 약간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죠. 자동차, 엔진 오일 3만 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가장 유사한 거 어떤 거겠습니까? 차량 유지비. (8번입니다) 본사 신입사원 교육훈련을 위해 교육비 25만 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대변에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나간 겁니다. 현금 25만 원. 직원 교육 훈련비 25만 원. 가장 유사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육 훈련비가 있겠죠. 9번 결산일까지 미지급한 세무법인 서울의 기장수수료 30만 원이 있다. 아직 미지급했다고 그랬죠? 즉 대변의 미지급 비용입니다. 30만 원입니다. 기장수수료죠? 이렇게 기장수수료라고 쓰면 됩니다. 30만 원. 가장 유사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한 비용. 수수료 비용입니다. 10번 아침 일보에 회사 광고를 하고 광고료 90만 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현금이 나간 거죠. 현금 90만 원입니다. 광고비입니다. 가장 유사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광고 선전비. 11번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50만 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11번입니다. 현금이 나갔습니다. 현금 90만 원입니다. 불우이웃 돕기 4번. 불우이웃 돕기 90만 원. 가장 유사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부금이죠. 이렇게 여러분께서 개정 과목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이 개정 과목들은 여러분께서 가장 알맞은 것을 찾아 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이것을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다 알게 되는데 지금 초창기니까 비용 개정 과목들은 옆에 써놓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수익 개정 과목이라든지 자산, 부채, 비용 개정 과목들은 다 써놓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개정 과목에 목매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즉 왼쪽에 한번 차변에 어떤 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이 대변에는 자산이 감소한 경우죠.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차변은 모두 비용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즉 비용이 발생하고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한 경우입니다. 유형 네 번째입니다.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와 부채의 증가, 이런 경우 결합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유형입니다. 페이지 5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사,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가 결합되는 거래 요소입니다. 1번, 상품을 50만 원에 매입하고 현금 지급하였다. 현금을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대변에 현금 50만 원입니다.
상품을 매입했다고 그랬죠. 상품 50만 원. 자산이 증가한 경우와 자산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상품 50만 원을 외상 매입하였다. 상품을 매입한 거죠. 차변 상품 50만 원입니다. 외상으로 매입한 거죠. 외상 매입금 50만 원입니다. 자산이 증가한 경우와 부채가 증가한 경우입니다. 건물 40만 원을 매입하고 현금 지급하였다. 현금이 나간 거죠. 현금 40만 원.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40만 원 차변에. 자산이 증가한 경우와 자산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4번, 건물을 40만 원에 매입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즉 차변에 건물 40만 원.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죠. 건물에 대한 외상값은 뭐라고 했습니까? 미지급금이라고 했죠. 미지급금. 부채가 증가한 경우입니다. 자산이 증가하고. 5번, 거래처에 25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 현금이 나간 거죠. 현금이 25만 원이 나갔습니다. 대여했다고 그랬죠. 즉 대여금입니다. 6번, 거래처에 대여한 25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즉 6번, 현금을 수령한 경우죠. 차변 현금 25만 원. 대여한 돈을 회수했습니다. 대여금이 줄어들겠죠. 이 대여금이 줄어든 겁니다. 7번, 은행으로부터 30만 원을 차입하였다. 현금이 증가한 경우죠. 현금 30만 원입니다. 차입했으니 차입금입니다.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한 경우입니다. 8번,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30만 원을 상환하였다. 현금이 나간 거죠. 현금이 나갔습니다. 차입금을 상환했죠. 부채가 감소한 경우입니다. 차입금 30만 원. 이 부채가 줄어드는 거죠. 9번, 상품을 50만 원에 매입하고 판매 대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상품을 매입했습니다. 상품이 증가하죠. 상품 50만 원. 대변에 판매 대금과 상계하기로 했죠. 즉 외상 매출금이 줄어든 겁니다. 즉 외상 매출금이 줄어든 겁니다. 즉 자산이 감소하고 자산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유형 4를 봤습니다. 예제 3번 61페이지입니다. 상품을 50만 원에 매입하고 현금 지급하였다. 현금 지급했습니다. 대변에 현금이 나갔죠. 50만 원입니다. 상품을 매입했다고 했습니다. 상품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50만 원. 두 번째, 상품을 50만 원에 외상 매입하였다. 상품을 매입한 겁니다. 상품 50만 원입니다. 외상으로 매입했으면 부채가 증가한 경우죠. 즉 외상 매입금입니다. 3번, 상품을 50만 원에 매입하고 판매 대금과 상계하기로 했다. 상품을 똑같이 50만 원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판매 대금, 즉 외상 대금과 상계하기로 했습니다. 즉 외상 매출금과 상계하는 거죠. 50만 원. 자산이 감소하고 자산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4번, 건물을 40만 원에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이 40이 나갔습니다. 건물을 매입했다고 그랬죠? 건물 40. 5번입니다. 건물을 40만 원에 매입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똑같이 건물이 40만 원입니다.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미지급금이죠. 부채가 증가한 경우입니다. 6번입니다. 건물을 처분하고 외상 매입 대금 6만 원과 상계하였다. 건물을 처분했으니까 자산이 감소합니다. 건물이 줄겠죠? 6만 원. 외상 매입 대금이 대변에 발생하는 거죠. 이것이 상계되는 겁니다. 외상 매입금입니다. 6만 원. 이 금액이 상계되는 거죠. 7번입니다. 거래처에 25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 즉 대여금이죠. 현금이 나갔습니다. 현금 25만 원. 대여금 25만 원. 즉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8번입니다. 거래처에 대여한 25만 원을 현금 수령하였다. 현금으로 수령했습니다. 차변에 현금 25만 원. 대여금이 나간 거죠. 25만 원. 이 대여금이 나간 겁니다. 9번입니다. 은행으로부터 30만 원을 차입하였다.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차변에 현금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차입했으니 차입금입니다. 부채가 증가하겠죠. 10번입니다.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30만 원을 상환하였다. 즉 현금이 30만 원이 나간 겁니다. 현금 30만 원. 차입금을 상환했으니 부채가 감소합니다. 차입금 30만 원. 부채가 감소합니다. 11번. 건물을 임차하고 보증금 90만 원을 지급하였다. 현금이 나간 거죠. 그리고 보증금입니다. 이런 보증금을 우리는 임차보증금이라고 했죠. 90만 원.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12번.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 90만 원을 수령하였다. 현금이 증가했죠. 현금 90만 원. 보증금이 있습니다. 즉 임대보증금입니다. 부채죠. 부채가 증가하고 현금이 증가했습니다. 13번. 기계장치 장부가에 6만 원을 처분하고 현금 10만 원을 수령하였다. 현금 10만 원이 들어온 겁니다. 즉 현금 1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기계장치를 처분했다고 그랬죠. 즉 기계가 나갔습니다. 얼마? 예, 6만 원짜리입니다. 기계장치 6만 원. 차액은 자산 처분이익이죠.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기계장치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유형자산에 속합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산 처분이익과 같은 겁니다. 4만 원이 되겠죠.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은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14번입니다. 기계장치 장부가액 6만 원을 2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2개월 말에 수령하기로 하였다. 대변입니다. 기계장치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대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한 거죠. 상품, 제품을 판매하고 우리가 받을 돈이 있으면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 옴을 쓴다고 그랬죠. 상품, 제품 이외의 자산입니다. 즉 기계장치를 판매하고 받을 돈이 있는 겁니다. 뭐라고? 미수금이죠. 미수금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차액을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습니다.
미수금을 쓴다는 거 약간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62페이지입니다. 예제 4번. 주 한국회계법인이 아래의 거래에 대하여 각 일자별로 회계 처리하시오. 1월 1일입니다. 현금 500만 원을 출자하여 개업하다. 현금 들어왔습니다. 현금 500만 원입니다. 출자해서 회사를 설립했다고 했습니다. 즉 자본금이죠. 500만 원. 1월 2일입니다. 1월과 2월분 상가 임차료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이 나갔습니다. 현금 20만 원. 비용인 임차료 20만 원. 1월 4일입니다. 세무자문을 해주고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현금 100만 원. 지금 한국회계법인이라고 했죠. 즉 주된 용역을 제공한 겁니다. 즉 용역 매출액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매출액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매출액 100만 원. 1월 8일입니다. 갑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이자 없이 단기간에 차입하였다. 차입하면 현금이 들어오는 거겠죠? 현금 100만 원입니다. 차입금이죠. 차입금 100만 원. 1월 10일입니다. 을에게 회계자문을 해주고 200만 원을 외상으로 하다. 외상으로 했습니다. 즉 외상 매출금 증가하겠죠? 외상 매출금 200만 원입니다. 회계 자문을 해줬다고 했습니다. 즉 매출액입니다. 회사는 한국회계법인입니다. 즉 이 얘기는 회사가 주된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수익은 매출액입니다. 1월 12일입니다. 갑으로부터 차입금 중 3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다. 즉 현금이 나간 겁니다. 차입금을 상환했다고 했죠. 차입금. 부채가 감소한 경우입니다. 1월 15일 을의 외상대금 중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현금이 증가한 겁니다. 외상대금이 있다고 그랬죠? 즉 외상 매출금이 있었습니다. 외상 매출금을 수령한 거죠. 즉 채권이 줄어든 겁니다. 1월 20일 갑에게 컨설팅을 20만 원에 해주고 대금은 차입금과 상계했다. 컨설팅이 있습니다. 즉 매출액이죠. 20만 원이 있습니다. 뭐와 상계했다고 했죠? 차입금과 상계했다고 했습니다. 차입금. 부채가 감소한 경우입니다. 1월 25일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이 나갔죠? 현금 20만 원. 급여 20만 원. 80만 원이죠. 1월 31일입니다. 1월분 전기세 40만 원을 납부 요청받았으나 미납하다. 즉 미납했습니다. 즉 미지급 비용이 되겠죠. 대변의 미지급 비용입니다. 그리고 전기세라고 그랬죠. 수도 광열비입니다. $4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유형 1부터 4까지 봤습니다. 유형 1은 특별한 게 없었죠. 2, 3, 4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제 1번부터 4번까지 한 3번에서 5번 정도 연습을 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즉 숙달되게 분계를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 1번부터 4번까지 최소한 3번에서 5번 정도 연습을 해서 반드시 숙달되게 해야 됩니다. 4절 총계장 원장입니다. 총계정 원장, 즉 계정들을 전체를 모아놓은 장부입니다. 계정들 전체를 모아놓은 장부를 우리는 총계정 원장 또는 원장이라고 합니다. 전기입니다. 회사가 거래를 하게 되면 계정에 직접 기록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날짜별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파악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분계라는 걸 합니다. 이 분계를 통해서 분계한 것들을 계정에 옮겨 적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전기라고 했습니다. 전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계가 차변에 현금 5만 원, 대변에 자본금 5만 원이 있습니다. 현금은 T계정이죠. 첫째, 이 현금 계정이 있습니다. 차변에 기록되어 있는 분계들 현금 계정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차변에 금액을 기록하는 겁니다. 5만 원이죠. 그리고 상대편 계정 과목을 적는 겁니다. 상대편 계정 과목이 자본금이죠. 그리고 날짜를 적습니다. 즉, 분계가 되어 있으면 그 계정을 찾아간다. 그리고 차변이면 차변에 금액을 기록하고 상대 계정 과목을 기록하고 날짜를 기록하는 겁니다.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입니다. 자본금 계정을 찾아가는 겁니다. 대변이죠? 똑같이 대변으로 가는 겁니다. 금액을 적습니다. 상대편 계정 과목은 현금이죠. 그리고 날짜를 적습니다. 즉 순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 상대편 계정 과목은 이 거래가 왜 발생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차변에 자산 계정이죠. 차변에는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즉 현금이 5만 원이 증가한 겁니다. 왜? 자본금, 즉 주식을 발행해서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한번 여기 볼까요?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이 5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어떤 형태로? 현금이 들어온 형태로 증가한 겁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분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대편 계정 과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제자라고 씁니다. 예제 5번 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사의 자료와 해답을 사용하시오. 요구사항, 각 분계의 내용을 전개하고 각 계정이 차변 잔액인지 대변 잔액인지 말하시오. 이렇게 분계가 있습니다. 한번 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차변 현금입니다. 500이죠. 상대 계정 과목은 자본금입니다. 즉 1월 1일입니다. 자본금 계정이죠. 자본금 대변입니다. 여기 자본금 대변이죠. 500 상대 계정 과목 현금입니다. 그리고 1월 1일 두 번째입니다. 차변 임차료죠. 임차료 차변입니다. 20 현금이죠. 1월 2일입니다. 현금이죠. 대변의 현금입니다. 대변의 현금 20 그리고 상대 계정 과목 임차료 그리고 1월 2일입니다. 이렇게 분계별로 해서 전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변 모두를 전기하고 대변 모두를 전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차변 모두를 전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4개 했습니다. 현금도 했고 현금 했고 자본금과 임차료 4개 했습니다. 하나, 둘, 셋, 4개.
이제 현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여기 현금 있습니다. 여기 현금, 현금입니다. 1월 4일이죠. 100만 원입니다. 즉 차변이죠. 여기 차변입니다. 차변의 상대 계정 과목 매출액이죠. 1월 4일입니다. 100 상대 계정 과목 현금이죠. 1월 8일입니다. 여기 있죠. 50만 원입니다. 상대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입니다. 1월 15일입니다. 현금이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대변이죠. 대변에 30 차입금입니다. 1월 12일입니다. 또 있죠. 80만 원 상대 계정 과목 급여. 그리고 1월 25일입니다. 이제 외상 매출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없죠? 여기 외상 매출금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차변에 200이죠. 외상 매출금 차변에 200입니다. 상대 계정 과목 매출액. 그리고 1월 10일입니다. 외상 매출금 대변이죠. 외상 매출금 대변입니다. 50 상대 계정 과목은 현금입니다. 1월 15일이죠. 차입금입니다. 여기 차입금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차입금이 있습니다. 차입금 볼까요? 차입금, 차변입니다. 차입금, 차변이죠. 30만 원 상대 현금. 1월 12일입니다. 차입금 여기 있죠. 20입니다. 그리고 매출액 1월 20일입니다. 그리고 차입금이 여기 대변에 있습니다. 대변이죠. 차입금 100이 여기 있습니다. 대변이죠. 차입금 100입니다. 대변에 현금이죠. 상대 계정 과목. 그리고 1월 8일입니다. 급여와 급여하겠습니다. 급여 80만 원이죠. 급여 여기 있습니다. 차변입니다. 80 상대 계정 과목 현금. 1월 25일이죠. 수도 광열비 있습니다. 차변이죠. 수도 광열비 차변 40 상대 계정 과목 미지급 비용. 1월 31일입니다. 이제 대변을 해볼까요? 여기 매출액이 있습니다. 여기 매출액이 있습니다. 여기 매출액이 있습니다. 세 개죠. 여기 매출액 계정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100이 있습니다. 상대 계정 과목은 현금입니다. 그리고 1월 4일입니다. 여기 매출액 있죠. 200이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이죠. 1월 10일입니다. 여기 매출액 있죠. 20입니다. 상대 계정 과목 차입금. 그리고 1월 20일입니다. 그리고 미지급 비용 하나 남았죠. 여기 있습니다. 미지급 비용 대변이죠. 미지급 비용 대변입니다. 40이죠. 그리고 수도 광열비 1월 31일입니다. 총 분계가 10개죠. 차변, 대변하면 총 20개입니다. 계정에도 당연히 20개가 기록돼야 되겠죠. 다 더해보면 7개, 9개, 10, 12개, 14개, 16, 18, 20개. 맞죠? 차변 잔액인지 대변 잔액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계정이죠. 자산의 차변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변은 감소하는 거죠. 잔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50이고 50이면 620이 잔액이 되겠죠. 자산입니다. 증가하고 감소했습니다. 잔액은 어디죠? 잔액은 차변에 발생합니다. 152. 여기는 620, 즉
자산은 차변에 발생하죠. 부채입니다. 당연히 대변이 증가하는 거죠. 여기 감소합니다. 즉 대변 잔액을 갖는 거죠. 얼마만큼? 50입니다. 부채입니다. 당연히 대변 잔액을 갖죠. 자본금입니다. 자본금 대변 잔액을 갖죠. 매출액 수익입니다. 당연히 대변 잔액을 갖는 거야. 320입니다. 비용이죠. 비용이죠. 당연히 차변 잔액을 갖는 겁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개하는 방법. 두 번째, 잔액이 어디에 남는가. 자산과 비용은 차변에 남고, 그리고 부채와 자본과 수익은 대변에 남는다. 이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계정을 보고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추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겁니다. 자본금. 이 계정을 보고 어떤 거래가 있는지 한번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막힌 쪽으로는 못 갑니다. 이렇게 슬래시 하면 대변에 자본금 500이 되겠죠. 즉 현금이 500이 들어온 거고 자본금이 500이 증가한 겁니다. 즉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고 회사를 설립한 경우, 이런 경우겠죠. 이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쪽은 못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슬래시를 하게 되면 이게 오는 겁니다. 즉 미지급 비용 40만 원. 즉 이런 분계가 있는 거죠. 즉 수도 광열비를 지급했는데 아직 미지급한 겁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수도 광열비 미지급 비용이죠. 이 기준선을 해서 못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수도 광열비 40만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40만 원. 즉 수도 광열비를 지급했는데 미지급 비용이 있는 거죠. 똑같은 거죠. 한번 이 거래를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이 있으면 못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차변이 되는 거고 이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죠. 50만 원입니다.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외상 매출금, 즉 외상 대금을 회수한 거죠. 한번 이 거래를 볼까요? 기준선으로 못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오면 여기가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 200, 매출액 200. 즉 매출을 했는데 외상값이 있는 거죠. 즉 이런 형태로 해서 거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 기준선은 못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즉 매출액 100만 원, 여기 200만 원, 여기 20만 원이죠. 한번 1월 4일 분기를 보겠습니다. 1월 4일이죠. 현금 매출액. 1월 10일 분기입니다. 외상 매출금 매출액. 여기 있죠. 1월 20일 분기입니다. 차입금 매출액. 여기 있죠. 차입금 매출액. 즉 매출하고 현금을 수령한 경우입니다. 매출하고 외상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즉 매출하고 차입금과 상기한 경우죠. 책을 보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계정 기입의 원칙. 두 번째 줄입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은 차변에 표시하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표시하기로 약속하였다. 자산은 재무상태표의 차변에 표시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자산 계정의 잔액이 차변에 나타나도록 기록한다. 이를 위해 자산이 증가할 때는 차변에 기록하고 자산이 감소할 때는 대변에 기록하면 자산 계정의 잔액은 차변에 남게 된다. 이렇게 차변에 남은 자산 계정의 잔액을
재무상태표의 차변에 그대로 옮겨 기록하는 것이 간편하므로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기록한다. 부채와 자본, 수익, 비용도 모두 동일한 원리입니다. 맨 밑에 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 본연의 위치에는 증가를 기록하고 반대편에는 감소를 기록한다. 다음 줄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는 자산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를 기록하고 반대편에는 감소를 기록하는 겁니다.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하기로 약속했으니 대변에는 증가를 기록하고 반대편에는 감소를 기록하는 겁니다.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차변에는 비용을 기록하기로 약속했으니 차변에는 비용의 증가를, 반대편은 감소를 기록하는 겁니다. 대변에는 수익을 기록하기로 약속했으니 대변에는 수익의 증가를 기록하고 반대편에 감소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계정에 기록하는 계정기입의 원칙입니다. 즉,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 본연의 위치에는 증가를 기록하고 반대편에는 감소를 기록합니다. 거래의 판료소입니다. 모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가와 감소가 발생하게 되는데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을 8가지 요소, 10가지 요소를 거래의 8요소, 10요소라고 한다. 거래가 발생했을 때 계정 기입의 원칙에 따라 계정에 직접 기입하면 발생 순서, 날짜 순서대로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거래 일자, 날짜별로 분계장에 분계를 하고 그리고 분계장에 기입된 거래들을 해당 계정에 옮겨 적는 두 단계를 거치게 된다. 분계는 거래의 8요소의 결합관계를 유형하여 수행한다. 자산 계정을 계정에 기입할 때에는, 즉 계정에 기입할 때에는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하므로 분계를 할 때에도 동일하게 거래의 8요소는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하면 계정에 옮겨 적는 것이 간편하고 편리하다. 거래의 8요소, 10요소는 계정 기입의 원칙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차변에 기록하는 요소를 우리는 차변 요소라고 했고 대변에 기록하는 요소를 우리는 대변 요소라고 했습니다.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어느 하나를 생략하고 하나만 기록하는 방법이 단식부기, 복식부기는 모두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수익과 비용이 증가하는 표현보다 수익과 비용이 발생했다고 표현한다. 수익과 비용의 감소는 수익과 비용이 증가한 거래가 다시 취소 또는 소멸하는 거래로 이와 같은 거래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 수익 비용의 감소를 제외하고 거래의 8요소라고도 한다. 그러나 수익과 비용의 감소도 발생하므로 거래의 10요소라고 기억하자. 즉 거래의 10요소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거래의 이중성입니다. 모든 거래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고 양쪽에 기록되는 화폐 금액은 동일하다. 이게 거래의 이중성입니다. 대차 평균입니다. 대변과 차변이 평균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차변과 대변에 항상 동일한 금액을 기입하게 된다. 차변 금액의 합계액과 대변 금액의 합계액은 항상 일치한다. 대차 평균의 원리입니다. 분계와 분계장입니다. 거래의 8요소, 10요소가 서로 결합하는 관계를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라고 한다. 거래의 8요소, 10요소의 결합관계를 이용하여 우리는 분계를 행하게 된다. 여기 4가지만 있죠? 여기 4가지만 있습니다. 즉 수익의 감소와 비용의 감소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냥 5가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총 5가지면 25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분계입니다. 분계는 계정에 직접 기록하기 전에 거래를 분석해서 차변에 기록할 계정 과목과 금액, 대변에 기록할 계정 과목과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분계라 한다. 분계의 절차입니다. 어느 계정 과목에 기입할 것인가,
차변에 기입할 것인가, 대변에 기입할 것인가,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가, 이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1단계, 어느 계정 과목을 기록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계정 과목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 어느 요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요소가 증가 또는 감소하였는지를 판단합니다. 거래의 8요소나 10요소에 따라 차변 요소는 차변에 기록하고 대변 요소는 대변에 기록합니다. 금액은 기록하면 됩니다. 연습입니다.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분계를 할 수 있습니다. 전표입니다. 전표는 거래의 내용인 분계를 한 장의 종이에 기록한 서식을 우리는 전표라고 합니다. 분계장. 분계장은 각 전표에 기록된 분계들을 발생 순서에 따라 분계의 형식으로 기록한 장부를 우리는 분계장이라고 합니다. 분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분계는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계정에 직접적으로 기입하면 문제점이 날짜 순서를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의 8요소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분계장에 분계를 하고 이 분계한 것들을 계정에 옮겨 적는 전기라는 것을 할 겁니다. 이렇게 분계를 하는 것은 거래를 분석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유형 4가지를 파악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유형 1번 첫 번째입니다. 자본의 증가와 결합하는 자산의 증가입니다. 딱 한 가지만 있습니다. 이겁니다. 현금 500만 원을 출자하여 개업해다.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자본금. 이거 딱 한 가지만 있습니다. 두 번째, 자본의 감소와 결합하는 것은 아직 몰라도 됩니다. 유형 두 번째입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와 자산의 증가, 부채가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유형 세 번째입니다.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와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유형 네 번째입니다.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고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는 이 네 번째 유형입니다. 이제 한번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에는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거래들입니다. 예제 2번입니다. 비용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차변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와 대변에 부채가 증가하거나 자산이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유형 네 번째입니다. 자산 부채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유형입니다. 자산이 증가, 부채의 감소, 부채의 감소, 자산이 증가하는 네 번째 유형입니다. 그리고 문제 4의 경우는 지금까지 유형 1, 2, 3, 4가 모두 합쳐져 있는 문제입니다. 총계정 원장과 전기입니다. 총계정 원장. 모든 계정을 모아 놓은 장부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를 총계정 원장이라고 한다. 즉 계정들을 전체를 모아놓은 장부란 뜻입니다. 전기. 회계상 거래는 계정에 직접 기입하지만 직접 기입하는 경우에는 발생 순서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따라서 회계상 거래들을 분계장에 일자별로 기록하고 분계장에 기록된 거래들을 해당 계정에 옮겨 적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즉 전기는 분계장에 기록된 거래들을 총계정 원장의 각 계정에 옮겨 기록하는 것이다. 전개하는 방법입니다. 차변에 현금이 있습니다. 현금 계정 차변에 금액을 기록하고 상대편 계정 과목을 기록하는 겁니다. 대변에 자본금이 있죠. 자본금 계정 대변으로 가는 겁니다. 자본금 계정 대변에 금액 적고 상대편 계정 과목 적고 날짜 적는 겁니다. 상대편 계정 과목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제자라고 씁니다. 상대편 계정 과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제자라고 기록합니다. 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분계되어 있으면 차변에, 대변에 분계되어 있으면 대변에 옮겨 적고 상대편 계정 과목과 일자를 기록한다. 이게 분계하는 방법입니다.
예, 지금까지 2장을 모두 다 봤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을 했습니다. 즉 분개하는 방법입니다. 유형 1, 2, 3, 4가 있다고 했죠. 유형 1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2, 3, 4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제 1번부터 4번까지 상당히 많이 연습해서 여러분께서 거래가 나오면 바로바로 분개할 수 있도록 연습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2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